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제조업과 병의원, 여행과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모두 1,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리면서 광양제철소도 일부 설비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서 일부는 연차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3대 전략산업을 꽃피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목포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며 역점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전라남도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뽑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죠. 광양제철소도 일부 설비 가동을 중단한 지 2주가 넘었는데요. 공장이 멈추면서 직원들은 줄어들 월급에 생활고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연차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창사 이래 첫 유급 휴업 카드를 꺼낸 지 2주. 매일 돌아가던 생산 설비는 가동이 불규칙해졌습니다. 공장에 따라 사흘을 멈추기도 하고 일주일을 멈췄다 다시 가동하기도 합니다. 사흘 이상 생산이 중단된 사업장 직원들은 평균 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한 달 내내 일을 못할 경우 받는 돈은 140만 원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살면서 뭐 대출 정도는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고를 좀 겪긴 하더라고요. 고정적으로 빠지는 돈이 있고 그 외의 돈들을 저희가 쓸 건데 실제로 제가 생활하는 비용들이 주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산이 중단된 사업장 외에도 현재 직원 대부분이 연차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A씨도 최근 매주 하루씩 연차를 쓰고 있는데 A씨는 다른 직원들도 한 달에 이틀 이상 개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날짜에 의무적으로 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연차를 최소한 12개 정도는 써라. 이 정도 그러니까 권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권장이 한 달 만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취직자들이 이거는 회사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은 무조건 휴가를 가라. 최소 인원만 남기고 가라. 그리고 그날 못 가는 사람들은 그 주에 한 번이라도 갔다 와라. 직원들은 반발합니다. 쉬는 날에도 업무 전화가 빗발치는가 하면 정작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연차를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담당자 부재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차 사용의 강제성은 없다며 부서마다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다른 회사처럼 희망퇴직이나 안식연등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어려워진 철강 산업의 위기를 노사가 함께 극복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철강 수요 급감으로 2분기에 적자를 낸 광양제철소. 코로나19 장기화로 3분기 실적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비상경영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직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주년을 맞았습니다.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둔 민선 단체장들은 일제히 그동안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전남 서남권의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목포시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봤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민선 7기를 시작한 목포시.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 목포가 가진 여러 자원이 재조명받는 뜻깊은 시기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마세도시와 슬로시티를 표방하면서 지역의 관광 자원을 적극 홍보한 결과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성큼 다가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광 분야의 발전은 결국 도시의 경쟁력을 인정받는 성과로 이어져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 같은 굵직한 국가 사업을 유치하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요. 정말로 우리 목포의 기반 산업들이 다져지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김 시장은 그래서 앞으로의 2년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대 전략 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초석을 다졌다면 앞으로는 역점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100년 대계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민선 7기 들어 목포시가 내건 3대 전략 산업은 관광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산식품 분야. 남은 임기만큼은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소비도시로 전락한 목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는 위대한 목포 시대의 그림을 완성하는 데 전력 투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활동은 관광 분야 발전에 위기를 몰고 온 게 현실. 김 시장은 행정의 노력으로만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소한 생활수칙을 잘 지켜서 정말로 우리 목포가 안전하면서도 관광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부 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맞기까지 목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김종식 시장. 앞으로 2년은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정문입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주민직선 3기 전남교육청의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안전한 학교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과가 높게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목포의 한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 가운데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해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전남교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남교육감의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강화가 36.4%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60.2%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해서 또 학교를 안 보낼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는데 그런다고 또 보내놓고도 이게 많이 편한 것도 아니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전남 교육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가 61.8%로 부정평가보다 3배 정도 높았습니다. 또 안정적인 교육 행정 추진 장애 요인으로 소극적인 교육 행정과 교육 예산 부족, 그리고 도의회와 지자체 사이의 소통 문제 등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던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가 40.2%, 더 확대해야 한다가 28.7%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8.9%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학부모 만족도가 9% 정도 도민들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은 교육이 삶의 질과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남교육 정책 방향은 마을교육 공동체나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정책적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직선 3기 전남교육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교육 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은 물론 학부모가 원하는 안전한 학교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1,400억 원으로 제조업과 제조, 지식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병의원과 여행 숙박업, 여객 화물 운송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액은 기업별로 최대 5억 원 이내이며 매출액의 5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안에 위치한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본원과 순천의 동부출장소에서 신청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98로 전월보다 0.1% 상승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같았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0.3% 하락했습니다. 신선 어패류와 채소, 과실류 등 신선식품 지수는 전달과 비교해 7%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돼지고기와 국산 쇠고기가 각각 8.9%, 8.4% 상승했고 고춧가루는 마이너스 18.4%, 마늘 마이너스 11.5% 등 하락해 전체적으로 5.8% 상승했습니다. 공업제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휘발유가 마이너스 14.2%, 경유 마이너스 20.3%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서비스는 고등학교 납입금이 마이너스 100%로 내렸지만 공동주택 관리비는 6%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0.3% 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명량대첩축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수도권에 이어 광주와 전남까지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려해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량대첩축제는 충무공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명량대첩 정승지인 울돌목 일원에서 2008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최근 광주와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진도군이 앞서 진도대교에 설치했다가 철거한 발열 체크장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모든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 진도대교 휴게소에서 발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지역에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담은 시민들의 수기를 공모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대응 백서의 모범적인 사례를 수집해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모 내용으로는 현장 종사자 체험 사례와 나눔과 배려의 시민 협력 사례, 극복 노하우 등을 자유롭게 기고할 수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응모 신청서를 다운받아 A4 용지 2장 내외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여수해상에서 4톤급 소형 어선이 좌초돼 해경이 승선원 전원을 긴급 구조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장군도 남동밤 80m 해상에서 승선원 3명이 타고 있던 여수선적 4.9톤 잠수기 어선 A호가 좌초된 것을 확인하고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에 대한 조사 결과 출항 신고와 위치 발신 장치 고장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7월 한 달 동안 2번에 걸쳐 바닷물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침수 피해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의 바닷물 수위는 7월 5일에서 7일, 22일에서 24일 2번에 걸쳐 낮 2시부터 5시 사이에 최대 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시는 해안 저지대의 경우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바닷물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차량 주차를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안 지역의 전국 최대 규모의 첨단농업 복합단지가 조성됩니다. 무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농업 복합단지는 무안군 현경면 일대 19만 1,599제곱미터 부지에 국비를 포함한 3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단지에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스마트팜 실습, 체험, 교육시설과 농산물 조사 분석실 등 과학 영농 기반 시설이 들어섭니다. 또 이곳에는 양파 우량종자 채종포와 고구마 무병종순 증식포, 양파 마늘 신기술 실증포 등 각종 신기술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자연생태농업 체험장, 팜카페와 로컬푸드 식당, 판매장 등도 갖춰질 전망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도 77호선 여수화태 백야도로 건설공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수화태 백야도로 건설공사는 교량 10개를 포함해 전체 13km가 건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입찰 참여 업체들이 낸 기본 설계를 평가해 11월쯤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에 본사를 둔 업체가 반드시 공동 참여해야 하며 현재 참여 비율은 평균 38.8%입니다. 여수시가 장기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시행해 199곳의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결정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여수 지역 일몰제 적용 시설은 도로 183곳, 주차장 1곳, 교통광장 3곳, 공원 4곳 등입니다.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허유인 의원, 부의장에는 박계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 운영위원장의 김영란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의 유영갑 의원, 문화경제위원장의 남정옥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의 김미연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가 신안 우이도 풍성사구의 출입 금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우이도 풍성사구의 출입 금지 기간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이도 풍성사구는 모래언덕의 침식이 가속화되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원 사무소는 사구 정상부의 일정한 높이 유지에 방해되는 주요 인자가 파악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경관자원 복원을 위해 출입 통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지역 대표 관광지인 청해포구 촬영장이 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청해포구 촬영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는 물론 국내 여행의 제약으로 지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입장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도군에 주소를 든 지역민이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식당과 매점, 전망대와 야외 공연장, 산책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20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와 식중독지수가 높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나쁨 수준을 보여 선크림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노출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